저희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있을 때부터 해서 저희 6월 15일에 저희가 재개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환자 정리가 되고 여기 소독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코로나 병동에 저는 6월 15일 이후부터는 다시 일반 병동 갔다가 9월 달부터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방호복 입는 걸 이게 하는 게 이제 입는 법이 순서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이걸 입고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게 장갑을 두 겹을 끼고 뭐 이런 걸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또 했던 게 익숙해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장갑을 두 겹 끼고 뭐 이제 수액을 잡는 바늘 놓는 게 이런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겹 끼고도 익숙해져서 그냥 저희가 코로나 처음 전담병원 지정되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근무를 했을 때 그 할머니가 입원하셨는데 아드님이랑 며느님 먼저 확진된 상태였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고령이시고 지병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서 이제 저병원으로 와가지고 이제 중환자실 보는 상태였는데 할머니 약간 치매기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새벽에 아드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연락 받으셨는데 할머니가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시다가 이제 아무래도 치매기가 있으시니까 또 그거를 이제 잠시 잊으시고 갑자기 비빔밥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서문시장에 파는 비빔밥이 너무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가족분들도 이제 그 아드님이 돌아가셨다고 할머니가 혹시 우울감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좀 잘 봐달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자체를 그러니까 아드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그때 듣고 그러니까 밤새 이제 슬퍼하시다가 이제 그날 새벽 갑자기 이제 비빔밥 먹고 싶다고 하셨고 그 다음엔 아예 그 자체를 이제 아드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를 아예 그냥 기억에서 잊어버리시고 다음 날부터는 또 식사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보조해서 드시고 그러고 나서는 그분은 좀 회복해가지고 퇴원하셨던 게 기억. 네, 그래가지고 아드님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게 충격이셨는지 이제 그때 너무 한번 슬퍼하시고 그걸 잊으셨던 게. 환자분들이 답답한 걸 알겠고 지금 격리돼서 답답한 것도 알겠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풀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걸 알겠는데 그냥 저희한테 그냥 이제 화를 이제 풀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이렇게 해달라. 왜 내가 뭐 음식 같은 것도 여기 도시락 맛이 없다. 간식을 내가 그래서 했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저희가 그러면 또 아까 전처럼 설명드렸던 환자분들 증상 가운데 설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외부 음식으로 했을 때 설사가 일어나면 저희가 안 됩니다 했을 때 네가 뭔 상관이냐. 여기가 무슨 독재국가냐. 왜 못 들어오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그때는 저희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런 게 제일 크죠. 환자분들 그런데 어그리가 전혀 안 되면서 본인 입장만 계속 얘기했을 때 저희가 똑같은 설명을 계속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설득이 되거나 동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된 채로 왜 내가 하는데 네가 뭐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진짜 조금 황당하고 이제 당황스럽고 조금 환자분들이 퇴원하실 때 한 번씩 편지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새 사람이 돼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처럼 자기도 나가서 남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는 편지, 쪽지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볼 때는 그냥 해드렸던 게 아무래도 여기 답답한 상황에서 그냥 설명해드리고 이랬을 때 그런 거 보면 좀 보람 느낀다 그래야 되나? 그냥 코로나가 얼른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말하는. 그렇죠. 저희가 진짜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이게 들어오다 보면 별관에 보면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3월 달에는 그쪽 나무에 벚꽃이 폈을 때 저희끼리 이제 봄이다 그러면 이제 벚꽃 그 밑에서 이제 이거 이제 이번 봄은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그나마 이제 추억이라도 남기자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6월달쯤 되면 이제 끝났고 이거 진짜 그때 찍은 사진 보면서 그냥 그때는 그냥 이런 일도 있었지라고 했는데 이게 가을도 코로나 때문에 보내고 이번에도 또 눈이 내렸었잖아요. 그때
네, 그때 이제 환자분들 그때도 저희 퇴원하시는 분 퇴원하시고 입원하시는 분 입원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눈이 막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 아 겨울도 여기서 보내는구나. 그래서 그때 태국 분이 3분인가 퇴원을 하셨거든요. 태국 분들. 근데 그분들은 또 이제 퇴원하시면서 눈이 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여행 가고 싶어요. 지금 진짜 집 병원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출도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집이랑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좀 이제 되면 코로나 종식되면 그냥 여행 가고 싶어요. 일단 저희 처음에 이제 아직도 뭐 생각하면은 뭐 레벨 D 보호복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처음 입어봤다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또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나는데 저도 지금까지 뭐 확진자하고 의심자들 한 150명 정도 이송을 했는데 지금도 조금 그 확진자 만나면 좀 부담스러운 면이 또 있거든요. 근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일선에서 다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서 힘내가지고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뭐 신천지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올 때 한 2월 18일, 2월 말부터 이제 시작됐거든요. 3월이 가장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로 별개로 여름에도 이제 레벨 D 보호복 착용하고 그 활동하는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시외를 2번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명씩 탑승을 했는데 너무 졸리고 저희가 뭐 지금처럼 사이렌을 켜고 가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장거리 이송을 하게 되면 너무 졸리고 외롭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이제 저희가 시외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또 치매 할아버지 이송했을 때가 원주료원에 계셨는데요. 이제 다시 대구에 병상 여유군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이제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버지 뭐 거동도 안 되시고 뭐 소변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의료 처치를 받고 계셨던 분이라서 2시간 반 동안 뒤에서 같이 타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처음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같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계속 할아버지 모습이 좀 되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꽉 마른 할아버지가 뭐 예전에 아버지 병간호할 때 모습도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냐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뭐 어떤 말씀을 드려도 뭐 대꾸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모습이 한 2시간 반 동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고맙다고 그냥 그렇게 저희가 뭐 한 건 솔직히 저희가 한 건 없는데 그냥 이제 그런 이송 때 와서 고맙다고 그냥 그렇게 인사해 주시는 게 내가 지금 힘들고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뭐 저희 업무는 아마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제 좀 당부드리는 거는 이제 시민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좀 그런 게 뭐 물론 누가 들어도 되게 무서운 바이러스이는 게 맞습니다. 저 여름부터 이제 3, 4월 달에 엄청 바빴다가 또 소강 사태 들었을 때도 대구는 레벨 D 보호복을 착용하고 일반 구급출동을 해라라고 이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놀래죠. 이렇게 구급차가 왔는데 하얀색 옷을 입고 내리면서 이렇게 놀라시는 마음은 아는데 이제 이거죠. 우리 아파트에 왔다 확진자가 아니냐? 그러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 확진자 아니냐? 뭐 이게 좀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따라오셔가지고 진짜 확진자가 아닌지 이렇게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환자분들 인권도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혹여나 만약에 그분이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혹시나 그 의심자였다고 하면 또 그분도 또 방역에 어떤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를 좀 믿고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뭐 언제 끝난다고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그냥 지금처럼 방역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좀 믿어주시고 좀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빨리 끝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사스, 메리스 뭐 이런 정도로 쉽게 생각을 우리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3월달 되고 대구에 막 이렇게 막
창고를 해가지고 뭐 하루에 900명 이래 나오고 할 때 직전까지도 우리가 이제 급식을 했는데 이 어르신들이 또 이거 위생관념이나 뭐 이런 게 좀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전부 힘이 들어서 이제 일단 우리가 중단을 한번 했습니다. 하고 또 5월 달 돼가 조금 수그러졌을 때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레하고 또 9월 달 제 이제 기억입니다 이거는 9월 달 돼가지고 또 다시 시작을 했다가 또 얼마 전에 2주 전에 이제 또 그만뒀습니다. 뒀는데 이게 뭐 사회적으로나 뭐 모든 걸 봐서는 정말 힘들고 또 이 어르신들이나 또 사회 소외계층한테는 큰 시련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서 또 다시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 느낍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리고 도시락을 이제 너무 이래 우려를 하고 구청이나 뭐 시청이나 이런데 이래 자꾸 이제 민원도 들어가고 많은 분이 모여가 노인들이 많은 분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손소독도 하고 열도 체크하고 이래 해 하지만은 이 밖에서 볼 때는 이 거리 두기도 안 되고 막 이렇다고 신고를 막 요즘은 지나가다가 보고 신고를 막 뭐 심지어는 뭐 경찰서, 공공관리사무소, 구청, 시청 뭐 이래 신고를 막 해가지고 막 우리가 밥을 주면서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보고 무슨 말 지금 이 시기에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따지는 분도 있고 뭐 그렇다고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또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생각을 하고 뭐 아이고 예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고 뭐 잘하겠습니다 하고 뭐 그래 가는데도 막 신고가 다 가가지고 상처는 많이 받았습니다 일하면서 상처는 엄청나게 받았는데 뭐 그런 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그래도 해야죠 뭐.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 직접 안 보시면은 요즘 뭐 밥 굽는 사람이 있느냐 요즘 뭐 그런 게 있느냐 이런 뭐 살기 좋은 세상인데 그런 게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정말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절실히 느껴집니다. 밥을 뭐 일반 사람 한 3배, 4배 정도 잡수는 분도 있고 또 이 어르신이 되면 또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요새 젊은 분들이 집에서 어르신 밥 드리려고 기다리는 분이 없습니다. 또 사서 잡수시려고 할 돈이 있더라도 그게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건 아까워서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 돈이 많으면 그 돈은 나중에 자식을 줘야 되고 자식들을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뭐 이래 필요해가 하는 것도 그렇고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나가야 된다는 거 정말로 힘드는 분도 많습니다. 나가서 보면은 뭐 배가 고파가지고 막 병원 갔다가 막 뛰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래 그런 분들이 와갖고 그래 밥을 잡수고는 막 아이고 눈이 떨어진다 뭐 쉽게 말해가 그런 뭐 얘기도 하고 요즘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던 데는 전부 문을 다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고 그런데 저희들은 뭐 계속 해왔으니까 사랑해밥차는 그래도 겨울이고 겨울에 뭐 기관 같은 데 한 데는 겨울에는 안 합니다. 물이 얼기 때문에 겨울이고 여름이고 뭐 1년 내에 해주니까 정말로 최고다 하고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보람이 있죠. 뭐 저희들이 해도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장애인이거든요. 이 한쪽 시력이 잘 안 보입니다. 예, 장애인이라서 그 뭐 시설 같은데 우리가 그 예술단 구성해갖고 장애인 예술단 구성해갖고 시설 같은데 이제 좀 많이 다녔어요. 다니니까 막 어른들이 막 밥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잡수려고 뭐 먹을 것 갖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할 게 아니고 뭐 조금 뭐 사회에 좋은 일을 좀 하자 이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만 바란다면은 어르신들이 이 개념이 좀 없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면 평소 맹그로 턱스커트 해갖고 있고 마스크 올리세요. 하루 내가 한 30분, 50분은 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고 거리 두기를 해라도 말을 안 듣고 그런 게 조금 아쉽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복지 정책 제가 뭐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좀 마스크 좀 철저히 하고 예, 서로 조심하고 서로 이래 안 아파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르신들은 특히 위험군인데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저는 뭐 다른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뭐 좀 잘 지켜주셔야지 이런 뭐 봉사도 예, 내가 나갈 수 있고 그 좀 신고하는 분들은 잠깐 이래 보고 좀 신고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요, 이게 신고를 해서 요즘 그래서 내가 못 나가는 이유도 메리스 이럴 때는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이래 물론 뭐 정부 시책도 있습니다만 뭐 제가 이제 못 나가는 이유는 그 신고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럼 괜히 내가 나쁜 짓 하는 것 같은 하지 말라는 걸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책감도 들고 이래서 그것만 좀 아니면은 뭐 그분들도 우려가 되고 하겠지만 그렇습니다.